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그 무결점 법인 만들기 이제 한 10강 정도로 제가 제 책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좀 구분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뭐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 뭐 디테일하거나 좀 이미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다소 쉬운 내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제가 이제 강의나 세미나 같은 데 가면 가장 먼저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왜 법인을 하려고 하세요라고 물어봅니다. 예, 대답을 하시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것이 법인 공부를 왜 하려고 하세요라고 여쭤봅니다. 제가 법인 컨설팅 해드리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법인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세금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요. 제가 뭐 그분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분들은 법인을 모르고 그냥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법인이라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거고 그것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런 돈이 돌아가는 사업이 영위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질문을 왜 드린 거냐면 법인이라는 것을 어떠한 지식적으로만 알고 뛰어들려고 하다 보면 자꾸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되고 법인에 대해서 공부만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작 법인을 못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제가 투자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대부분의 어떠한 투자자 지도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밑변에 가장 많은 수의 인원들이 햄릿형의 스타일로 머물러 계십니다. 공부만 하시고 고민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시작을 하시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러나 정작 투자 수익률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돈키호테형의 스타일이 됐을 때 진정한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햄릿과 돈키호테의 차이가 뭡니까? 햄릿은 죽느냐 사느냐 고민만 하고 대부분 거기서 그칩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하지도 않고 무조건 뛰어듭니다. 풍차로. 그래서 대부분 저는 법인 공부를 하시는 분께 고민하시고 공부하시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일단 무조건 지금 나가서 당장 시작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법인을 모르고 무조건 시작하기에는 다소 궁금증도 많고 어려움도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10회 분량의 법인에 대해서 그냥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많이 청취해 주시고 중요한 건 실무에서 필요한 것 위주로 갈 테니까 뭐 이런 부분은 왜 안 알려주냐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이메일 통해서 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더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사장과 어떤 법인 대표님의 차이가 있어요. 뭔 줄 혹시 아세요? 뭐냐면 우리가 법인 대표님들 같은 경우 법인 카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한 어떤 여성분이 자기 남자친구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법인 카드를 선물로 받으면 엄청 좋아하세요. 근데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그 대표인 남자친구가 횡령으로 네, 은팔찌를 차게 되는 수갑을 차게 되는 그런 결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사업의 흐름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밥집을 하나 한다고 한다면 뭐 국밥집이 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국밥 같은 건 좋아하기 때문에 뭐 장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대부분 그냥 소소하게 시작을 하죠. 그냥 개인 사업자로서 시작을 하게 돼서 매출이 잘 돼서 막 세금을 조금씩 내게 됩니다. 가장 낮은 세율 6% 정도 내게 되다가 나중에는 최고 42%까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많이 진출하시게 되는 게 법인 전환을 통해서 사업의 더 큰 부분으로 진출을 하게 되시죠.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10에서 20%의 세율을 얘기합니다. 대부분 이 매력에 끌려서 법인을 이제 설립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고 난 뒤에 모든 소득은 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쓰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그건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 돈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그 법인에 대한 수익은 엄밀히 말하면 내게 아니게 됩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하게 하면 쉽습니다. 내 말을 잘 듣는 친구인데
금전 관계에 있어서는 정확한 친구. 그래서 밥 한 끼를 사주더라도 정확한 명분이 없으면 나에게 사주지 않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으로 자금이 들어갔을 때 내 친구에게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내가 꺼내 쓰려면 정확하게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인세를 아꼈다는 것은 그 친구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인데, 법인이란 친구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로부터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급여를 받을 때도 그냥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세금 안 떼고 그냥 줄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소득세를 신고하고 저에게 급여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소득세 자체가 또 6에서 42%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인세를 10% 아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기까지의 모든 세금을 아꼈다고 보기에는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세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일반적인 내용만 좀 요약을 해보자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세금을 내고 난 이후에 모든 수익은 제게 됩니다. 제 주머니에 돈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법인은 세금을 내고 그 법인에 들어있는 수익을 또 내 주머니로 가져오기까지는 소득세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절세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예전에는 컴퓨터 조립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컴퓨터 조립을 해서 친구들에게 일종의 수수료를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것을 직업을 삼아서 소득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거래처도 생기게 되고 그 부품이나 이런 걸 사올 때 정식적으로 개인 사업자를 내고 가게 월세도 내고 직원들 급여도 주고 최종적으로 남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나면 전부 다 내 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사업이 점점 커져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내 돈이라고 보기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법인이란 친구의 돈이기 때문에 내가 급여를 통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나 급여를 높이면 높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세율을 낮춰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표가 급여를 낮게 책정해서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발생하게 되는 문제를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라고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개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법인을 설립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때 많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